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올 한 해 한국 불교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BTN 뉴스 송년 특집 불기 2569년 다시 보는 한국 불교 시간입니다. 올해는 조계종 16교구 본사 고운사를 비롯해 경북 일대를 휩쓴 산불에 한국 불교의 중심인 조계종 총무원 청사 화재까지 아찔하고 가슴 철렁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조계종에 이어 올해는 태고종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법석을 열어 한국 불교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K-팝 데몬 헌터스를 시작으로 증폭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은 불국사에서 열린 에이펙 행사, 진관사 태극기, 사찰음식 등 올해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주목받았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22일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며 일주일간 경북 일대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태풍급 강풍을 타고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옮겨간 산불은 9만 9천 헥타르, 축구장 6만 4,200여 개 면적의 숲과 나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사망자만 24명, 이재민은 3,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조계종 16교구 본사 고운사도 전례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물 가운루와 연수전 등 30개 전각 중 21동이 전소됐습니다. 고운사 외에 울람사, 만장사, 수정사, 보광사 등 5개 사찰에서 40여 동의 전각과 요사체가 전소되고 영남 지역 20여 사찰이 성보를 이윤하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벽길을 달려 직접 현장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도 아픔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한 걸음에 고운사로 향했습니다. BTN 불교TV를 통해 전국 불자들이 복구와 희망의 발언을 전하며 2주 만에 5억 원의 성금을 2차례에 걸쳐 총 8억 원을 산불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경북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괴물 산불은 자연의 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무력함을 느끼는 동시에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려는 전국 불자들의 결집력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고운사는 수풀과 생태계가 되살아나며 생명력과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경북 산불은 열흘 동안 의성, 청송,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쓸며 서울 면적 80%를 삼킨 괴물 산불이었습니다. 의성 고운사도 교구 본사로서는 전례 없는 피해를 입어 전국 불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고운사 일주문 옆 하늘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들이닥친 불길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양유근 기자, 고운사 산불 피해 상황 먼저 돌아볼까요? 네, 산불은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돼 다음 날인 22일 경북 의성군까지 번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무려 일주일 넘게 지속되며 인근 5개 시군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고 3일 뒤인 25일에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죠. 의성 고운사 일주문 앞까지 산불이 들이닥쳤는데요. 당일 오후 2시경 대피령이 내려지고 다음날 새벽 진화까지 나섰지만 주요 정각을 잃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현장을 찾았을 때에도 도량 곳곳에는 여전히 잔불과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점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들이 소실됐다는 사실입니다. 1688년에 지어진 조선 중기 대표적인 사찰 누각인 가온누가 잿더미로 소실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연수전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경내 유일한 왕실 건물인 연수전은 가온누보다 먼저 보물로 지정된 정각인데 현장에서는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주문과 사천왕문, 대웅보정과 템플스테관은 화마를 피해 신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전각은 다수 피해를 입었지만 이동이 가능한 대부분의 성보는 피해를 면했죠? 네, 산불이 발생한 뒤 고운사 일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주요 문화유산을 방 앞으로 감싸는 등 성보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화재 발생 이튿날 강풍이 거세져 화선이 고운사로 향하자
불상과 불화 등 성보 100여 점을 인근 박물관으로 긴급 이운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산불이 넘어오기 시작할 때 연수전 방연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작업 중 화선이 지체되지 않고 바로 넘어오고 있다는 소식에 약사전 석조열의 부처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석조열의 부처님을 방연포로 감싸 옮기기까지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빠르게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실제로 이운 도중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고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그 직전에 부석사 박물관으로 옮기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 사찰이 고운사만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21일 산불 발생 이후 고운사 말사 의성 울람사에서 최초로 사찰 피해가 전해졌습니다. 아미타 삼존물, 신중탱화 등 성보는 화마전 이혼했지만 주요 정각이 전소됐습니다. 이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전통사찰 울람사는 대웅전, 삼성각, 요사체 등 전각이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성 만장사, 청송 보광사, 수정사, 안동 용담사 등 인근 6개 사찰에서도 전각 소실과 산림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의성 안동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유산청은 3월 25일 오후 국가유산 재난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처음으로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피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벽 걸음으로 고운사를 찾았고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원로의원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이 현장을 속속 방문해 아픔과 희망을 나누며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운사 화재 소식을 보고받고 곧바로 고운사로 향했습니다. 화재 다음 날 새벽 현장에 도착하셨는데요. 스님은 도량 곳곳을 돌아보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소 소식에도 다행히 주요 정각이 화마를 피했다는 소식에 안도와 위로를 전하고 종단 차원의 빠른 복구를 지시하셨습니다. 진우 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들과 또 우리 불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빨리 이 고운사가 이 소실된 데 대한 부분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이틀 후에는 조계종 종정예야 성파대종사가 원로의원 스님과 고운사를 찾아 대중 스님과 신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종단 최고 어른 스님의 방문에 신도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도량을 지키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스님들을 격려하며 함께 도량을 일으키자고 등운 스님을 토닥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처님 도량을 잘 우리 핵심해서 또 잘 복원하고 앞으로 수행 잘하고 잘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전국 불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복구 열기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생방송을 비롯해 2차례 특집 방송과 모금 운동을 진행한 BTN에 원력이 집중됐죠? 네, 그렇습니다. BTN은 산불이 고운사를 덮친 다음 날 곧바로 피해 복구 모금 방송에 나섰습니다. 피해 현장을 연결한 생방송과 2차례 특별 모금 방송 및 뉴스를 통해 복구 발언에 전국 불자들의 마음을 모았는데요. 이에 불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2주 만에 5억 원의 성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로 정리해봤습니다. BTN이 고운사 화재 이후 25일 모금 방송을 시작한 첫날 17분이 18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BTN 뉴스를 통해 본격적인 모금이 시작됐는데요. 이튿날에는 376건, 총 3,320만 원이 모였습니다. 4월 1일 특별 모금 생방송에는 하루 동안 666건, 총 7,500만 원의 정성이 모였고요. 매일 모금 방송과 2차례 특별 방송으로는 34일 동안 3,965건, 총 8억 4,100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하루 평균 2천여만 원이 모인 건데 그동안 국내외 지진과 수해 등 다양한 재난에 모금 방송을 진행했지만 전례 없는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금 2주째 1차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단기간 예상하기 어려운 큰 금액인데다 BTN 전 직원도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는 사실에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우 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마음들이 너무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로 정성을 이렇게 다해 주셔서 그게 오히려 저 액수보다 10배 더 많은 것. BTN이 산불 복구 기금으로 2차례에 걸쳐 전달한 금액이 총 8억 4천만 원인데요. 단일 단체가 전달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 불자들의 원력과 정성이 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방송을 준비했던 저희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저 역시 한국불교 대표 방송이라는 BTN의 역할과 전국 불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한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BTN은 산불에 취약한 전국 사찰의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제시한 보도 등을 통해
겨울철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주의를 강화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신속한 보도와 역할에 발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오전 10시 20분경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긴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집니다. 국제회의장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개회를 선언한 조계종 중앙종회 234회 임시회가 긴급 중단됩니다. 경북 산불 화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측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전국 불자들이 다시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화재는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화재 이후 6개월, 전국 사부대중의 동참과 지원으로 12월 15일 본관 기능이 재개되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화재로 리모델링한 건물 외에 조계종 총무원은 구조적인 변화도 맞았습니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30년 만에 교육원, 포교원이 사라지고 총무원으로 통합하며 행정 기능의 결속력과 신속함을 높였습니다. 일원체제 통합 이후 9개월, 조계종 총무원은 내외적으로 변화를 통해 내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산불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6월,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다시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다시 봐도 아찔한 순간인데요. 남동우 기자, 당시 현장에서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지난 6월 10일이었습니다. 당시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종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종회의장 스님의 개회사와 총무원장 스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안건 상정을 위해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 즉시 종회를 중단하고 외부로 대피했습니다. 복도가 매캐한 연기로 찼지만 종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종회원 스님들이 외부로 신속하게 대피했는데요. 저도 종회를 취재하게 현장에 있었는데 국제회의장 복도로 나와보니 천장에선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종회가 진행 중이어서 발화 순간을 바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빠른 진화 작업으로 화재 확산을 막아 우려한 것만큼 피해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질서 정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피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소방인력 140여 명과 소방차량 35대, 장비 15대를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완전 진압했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연기가 지하 수장고까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자 국가유산청과 불교중앙박물관 측은 긴급히 성보문화재 이윤 작업에 나섰는데요. 긴급 이전된 문화재는 국보 1건, 보물 1건을 포함해 총 8점이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비화될 수도 있었지만 신속한 대처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은 조계종의 행정 중심이자 상징과 같은 곳인데요. 역사와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은 크게 두 동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중앙박물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이 있는 건물과 국제회의장이 있는 건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은 국제회의장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역사문화기념관은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을 역임할 당시 건립계획을 공포하면서 가시화됐는데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 있을 때 완공됐습니다. 총무원이 있는 역사문화기념관은 종단 행정의 중심인 동시에 대내외 소통의 장입니다. 또한 각종 불교 관련 전시가 이뤄지는 한국불교 대표 도량이기도 합니다. 화재 6개월여 만인 지난 15일엔 업무동이 입주해 정상가동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복구 과정과 화재 후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이번 재입주는 한국불교 상징 공간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1층 로비의 경우 한국불교 대표 얼굴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즉 1층 로비에 있던 마애열의 삼존불은 수독사로 이용됐는데 그 자리에 대형 LED 파사드가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 전통 불교 문화유산을 현대적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영상 콘텐츠가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사문화기념관은 전법 포교의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총무원장 진우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셔왔던 부처님께서 본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어떤 그 불교의 중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업무동이 가동을 시작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2월 15일이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무동에 입주를 했는데요. 1층 로비와 4층 총무원장 스님 접견실 정비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제회의장은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3월 열릴 임시종회는 국제회의장에서 여법하게 봉행될 예정입니다. 외형적인 변화와 더불어 내적으로도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혁종단 이후 조계종 행정체계가 혁신적인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흡수되지 않았습니까? 3원에서 1원으로 체제를 변경한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조계종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94년 종단 개혁의 산물이었는데요. 종원종법 개정을 통해 행정과 입법, 사법권을 나눠 3권 분립을 이루고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3원 체제는 교육과 포교 행정 업무가 중복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통합은 종단 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종단 역량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는데요. 출가자 감소와 불교 인구 감소 등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이 추진된 겁니다. 즉 3원 통합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4월 봉행된 3원 통합 고불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고불문 들어보겠습니다. 불교 발전의 원력으로 종도들과 불자들에게 봉사하며 불법옹포의 공심부로 하나 되어 허살행을 실천하고 3원 통합을 위해서는 종헌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당 안건을 다룬 종회에서는 예상과 달리 표결에서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을 총무원 1원으로 통합하는 종원 개정안이 종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3월 열린 종회였습니다. 종원 개정안은 중앙종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투표에 참여한 95%가 찬성하며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종원 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어서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한 종원 개정안은 원로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인준됐는데요. 종원 개정안과 연동된 각종 종법 개정안도 종회에 가결되면서 조직 개편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일원 체제로 통합되며 조직도 다수 변경됐는데 기조와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떤 걸까요? 조계종은 총무원 1원 체제하에 10부 실소와 13국을 뒀습니다. 신설된 조직인 미디어 홍보실을 비롯해 미래본부와 연등의 보존위원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문화연수원은 종령기구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부가 수행했던 종단 수익 관련 업무와 도반 HC 지원 관리 업무는 총무원 기획실이 담당하고요. 출가 장려 업무는 포교부가 맡고 교육부는 스님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일원화에 집중합니다. 사회부도 화쟁위원회 관리 운영을 맡아 대사회적인 활동 영역을 보다 확장해 나갑니다. 조계종 연구소는 불학연구소와 포교연구실, 불교사회연구소를 통합한 종단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 총무원 체제도 반년을 넘어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내고 이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3원에서 1원으로 통합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따지기 좀 이른 감이 있기도 합니다. 총무원 1원으로 통합하면서 보다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법 포교와 승가교육, 사회 변화에 대한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불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조직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분산이 해소돼서 종단 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계종은 정부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행정 간소화 등을 통해 조직 개편의 효용성을 높이고 새로운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내년은 하반기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선거를 비롯해 종단적 이슈가 집중돼 있죠. 조계종의 변화에 어느 해보다 기대가 큰 해입니다. 다음 이슈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대중문화로 세계인에 각인된 한국 문화는 올해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타고 우리 전통 문화로까지 관심의 깊이를 확장시켰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경주 에이펙은 우리 전통 문화의 중심에 불교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각국 정상과 함께 방한한 배우자들은 불국사의 건축과 조각, 식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감탄과 감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를 배지로 착용한 데 이어 광복절 연휴 기간 진관사를 참배하며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불교의 역할에 감사와 공감을 표했습니다. 건강과 기후위기 대안 음식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찰 음식은 올해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유산으로 보전하는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고도건주지 사토 다카오 스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00년 만에 귀환한 관월 땅은 냉랭했던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훈풍을 불어넣으며 국가 외교에 불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K-팝 드라마를 넘어 올해는 전통 문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도자들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불교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박성현 기자, 정상회의에 참가한 배우자들이 불국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 배우자 일정의 핵심 문화 프로그램으로 불국사 방문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일정은 단순한 관광이나 의전 차원을 넘어 한국이 세계에 어떤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화외교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불국사는 1000년 전 통일신라가 꿈꿨던 평화로운 이상세계, 즉 불국토 사상을 현실 공간으로 구현한 곳입니다. 경쟁과 갈등이 첨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불교가 지닌 평화와 공존, 조화의 메시지를 말보다는 공간과 문화로 전한 장면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또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장 반응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이미 한국 전통 문양과 불교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는데요. 김혜경 여사가 전통 복주머니에 핫팩을 담아 선물하자 작품에서 봤던 문양 같다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의복과 음식, 장식, 소품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 문화는 과거의 종교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생활 문화이자 철학으로 전달됐는데요. 특히 불국사의 건축 배치와 탑과 다리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들으며 외빈들은 아름답다는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국이라고. Very on it. The grounds here are beautiful. Statue of a very big Buddha here that was restored. Will we get a chance to see it today? 에이펙 정상회의 2005년 부산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내로라 하는 도시들을 누르고 경주에서 열린 이유 무엇입니까? 네, 경주시와 함께 인천시와 제주도, 부산시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도로망과 숙박 등의 인프라 외에 천년고도로 풍부한 문화 역사 자산을 갖춘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의 천년 수도인 경주는 찬란한 불교 문화와 예술이 곳곳에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이상향을 구현한 불국사는 석굴암을 비롯해 다보탑과 석가탑, 청운교와 백운교 등 선조들의 정교한 예술성을 함축하고 있죠. 에이펙 이후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이펙 기간 불국사와 석굴암 등은 외빈들에게 우리 고대 건축과 종교 예술의 정수를 소개하는 주요 문화 코스로 각광받았습니다. 극락전의 복돼지 조각이 품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비롯해 모든 공간이 세계의 우리 전통과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매개가 된 건데요. 경주시가 모빌리티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인기 관광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국사가 20% 점유율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주의 상징이 불국사와 다름이 없는 거죠. 특이하게는 전년과 다르게 국립경주박물관이 5위에서 2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금관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불국사 영부인 일정을 체험하는 여행 상품이 출시되는 등 불국사에 대한 관심이 기존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년차에 접어든 이번 정부의 주요 일정에 불교 문화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에이펙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진관사와 특별한 인연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 당선 직후 열린 첫 국무회의와 현충일 추념식에서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착용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대통령 옷깃에 이 배지를 달아주면서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때라고 전하자 이 대통령이 정말 의미 있는 태극기네요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정신을 담은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착용한 이 배지는 진관사가 소장한 보물,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건데요. 진관사 태극기는 백초월 스님이 1919년 3.1운동 당시 실제로 사용하던 태극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의 상징을 지우고 독립의지를 더하기 위해서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괴를 덧칠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태극기라는 겁니다. 이는 불교 사찰이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이자 거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 태극기 배지를 착용한 건 새로운 국정의 출발점에서 역사와 정신, 민족의 정체성을 함께 되새기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직접 진관사를 찾아가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진관사를 찾았는데요. 단순한 사찰 방문을 넘어 매우 상징적인 행보였습니다. 진관사는 애국과 구국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진관사 태극기라는 항일 문화유산을 간직한 사찰이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하는 공식 일정의 끝을 진관사에서 마무리했다는 건 광복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가치로 다시 되새기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힙니다. 올해는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 관계에 훈풍을 불어넣는데도 불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관월당이 100년 만에 돌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냉랭했던 한일 관계 속 의미 있는 변화의 한 장면을 꼽자면 관월당의 귀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조선 후기 왕실의 사당으로 추정되는 목조 건축물인데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됐던 문화유산입니다.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가마쿠라의 사찰 고덕원 주지 스님과 우리 정부가 협력해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계 역할도 주목받았는데요. 일본 고덕원 주지 스님이 이 유산은 본래 역사적, 장소적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강조하며 자발적인 기증과 협력이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문화유산이 한일 간의 민감한 관계를 풀어내는 접점이 된 셈입니다. 이번 귀한 사례는 올해 한일 관계 속에서 딱딱한 외교 논리를 넘어선 사람과 마음의 연결이 가능함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TN이 발빠르게 환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큰 관심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BTN 불교TV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관월당 환수 과정을 기록해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완성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결과만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현지 조사 단계부터 해체와 운송, 그리고 복원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 동행하며 문화재 환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이면의 사람과 마음의 이야기까지 담아냈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이 관월당이 목조 건축물 전체가 원형 그대로 돌아온 국내 최초 사례인 만큼 이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다는 것 자체가 기록사적 가치가 큽니다. 여기에 환지본처라는 불교적 의미와 한일 양국이 협력과 화합으로 만들어낸 과정이 담기면서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는 광복 80주년과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관통하는 시대적 메시지를 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온라인 호응을 비롯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지 않았나요? 네, 방송 이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이어졌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가 BTN 공식 유튜브에 공개됐는데 같은 기간 다른 영상들보다 높은 조회수와 활발한 댓글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보낸 신념에 감동했다.
또 진정한 환지본처의 실천이라는 시청자 반응이 쏟아지면서 이 다큐가 단순 기록을 넘어 공감과 울림을 만들어낸 점을 보여주면서 문화유산 환수의 모범 사례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반향은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관월당 반환을 신문 일면 기사로 대서특필하고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BTN 특집 다큐를 한일 관계 개선 성과로 학봉상 수상작에 선정했습니다. 또 관월당 반환을 주도한 일본 고덕원 주지 사토 다카오 스님 역시 한일 우호와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신념에서 출발한 결단이 국가 차원의 공적 성과로까지 이어진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 대한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관심받고 있는 사찰 음식도 경사를 맞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사찰 음식도 큰 경사를 맞았습니다.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되면서 그 가치가 국가 차원에 인정받은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사찰 음식은 오랜 세월 수행과 함께 이어져 온 생활 문화이자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공존해온 불교의 생태와 윤리적 가치가 담긴 음식 문화입니다. 특히 육류와 자극적인 양념을 쓰지 않으면서도 제철 재료의 맛을 살리는 방식은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건강과 환경 대안 음식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은 현장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찰 음식 대축제에서는 단순한 먹거리 체험을 넘어 사찰 음식에 담긴 철학과 수행 정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사찰 음식은 이제 특정 종교의 음식 문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찰 음식이 과거의 전통에서 미래의 대안으로 한 단계 도약한 의미 있는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근간을 불교라고 하죠. 과거도 마찬가지고 1700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의 중요한 순간마다 불교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7명, 연간 2,500명이 희생되고 있는 산업 현장의 허망한 죽음을 위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계종이 나섰습니다. 조계사에서 봉행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사로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어루만지며 무게감을 더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모제에 앞서 유가족과 직접 대화하며 대책 논의와 화해의 물꼬를 텄습니다. 지난해 조계종에 이어 올해는 태고종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법석을 열어 시민, 사회와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제2종단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낸 한 해였습니다. 불교는 올해도 종단을 초월해 소외 이웃,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이후 태고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랜 내홍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 위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인데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수계법회로 의미 있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지윤 기자, 지난달 광화문에서 펼쳐진 대규모 법석,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광화문 국제수계대법회는 1993년 대전 엑스포 원만 성취 기원 10만 관등법회 이후 열린 대규모 법석으로 30년 만에 전국 태고 종도가 결집한 순간이었습니다. 약 만여 종도들이 참석한 수계법회는 종도들이 십성계를 받아 지니며 불자로서 다시 한번 재발심하는 환희의 법석이었습니다. 종정운경 대종사와 총무원장 상진 스님 등 종사이윤을 시작으로 법석의 문을 연 법회는 해동율맥의 전통을 잇는 수진 스님이 정계아사리로 나섰습니다. 또 중국 후저우시 불교연합회장 계룡 스님을 비롯해 태국, 미얀마 등 7개국 스님들이 해외 칠증사로 참여하며 국제수계대법회의 위상을 더했는데요. 연비의식에서 종도들은 마음을 청정히 하고 계를 받아 지니며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가 봉행되며 불교 전통의 대중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1년간 준비 끝에 봉행된 이번 국제수계대법회는 그동안 이어져온 분교의 아픔을 딛고 종단 발전과 중흥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태고종의 선언과도 같은 법석이었습니다. 수계법회가 끝나고 종도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수계법회 이후 태고 종도들 사이에는 자부심과 소속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태고종이라는 이름 아래 30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수계를 받은 종도들은 종단의 뿌리와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강한 자긍심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산제로 장엄함이 더해진 법석은 종도들의 신심과 결집이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종단 외부에서는 태고종이 국제수계대법회로 위상을 재정립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해외에서 초청을 받은 칠증사 스님들은 불교 국가에서도 해내기 힘든 규모의 행사를 하나의 종단에서 해냈다며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또 광화문이라는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법석은 종도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자연스럽게 법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문화적 확장으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였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계대법회를 기점으로 태고종이 과거의 분규를 넘어 전통 종단으로서의 저력을 다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조계종에 이어 제2종단이었던 태고종의 위상을 되찾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사회적 이슈에도 발빠르게 대응하며 불교계 안팎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태고종은 단순한 종단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한 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불교계에서 가장 먼저 종단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며 비판과 책임 요구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겪는 불안과 혼란에 공감하며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한 대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태고종은 경북 산불 당시에는 열흘간 전국 사찰 성금 모연에 나서 복구기금 7천만 원과 1000켤레의 신발을 지원했는데요. BTN 불교TV와 함께 경북 산불 희생, 동식물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일순간 잿더미가 된 현실에 참회의 마음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태고종은 사회적 이슈에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종단 내에서는 종도들의 애종심을 끌어올리면서 제2종단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와 함께 해온 조계종의 활동도 특별했죠. 올해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참석해서 산업재해 희생자를 위한 추모법석이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산재 사망 사고 소식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매일 7명, 연간 2,500명이 희생되는 산업재해 사고에 조계종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마음 평안을 위한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불교계를 중심으로 정치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위령제를 봉행하며 산재 사고의 슬픔을 나누고 안전한 일터를 발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국내 산재 사고 희생자를 비롯해 스리랑카와 네팔 등 이주 노동자까지 총 140여 영가의 위패가 모셔졌는데요.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산재 예방에 집중해 노사 모두에게 이익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법사로 나선 진우 스님은 노동 현장 사고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산재 없는 세상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이 겪어온 분노와 억울함, 허망함과 그리움을 나눈 위령제 법석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위령제에 앞서 정부와 유가족이 마주 앉은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령제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김민석 국무총리, 희생자 유가족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산재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도 산재 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당시 진우 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이제 사고, 재해, 특히 재해에 있어서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발생이 안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그걸 관리, 점검하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네, 이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는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유가족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진우 스님이 유가족들을 대신해 건넨 면담 요청 서류를 받아든 만큼 내년에는 노동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SPC 삼립 산재 사망사고 49제, 알세 화성공장 화재 일주기 추모제 등 산재 현장은 물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고공농성 현장까지 사회적 약자 곁을 지키며 기도와 연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조계종은 종교적 위로를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이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고통을 나누는 일, 불교가 놓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주요 이슈들을 기자들과 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짚어봐야 할 의미 있는 이슈들을 배수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야외 스튜디오로도 활용되고 있는 BTN 옥상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월 개국 30주년 기념 10시간 생방송을 비롯해 연등회, 울림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시도하며 올해 30살 청년이 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1995년 3월 1일 케이블 시대와 함께 유일한 불교 전문 채널로 한국불교의 TV 방송국 시대를 연 BTN 불교TV. 전국 불자들의 집을, 전 세계를 부처님의 법당으로 만드는 대작불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케이블 TV를 시작으로 위성방송, IPTV, 모바일 유튜브 등 시대를 대표하는 영상 흐름을 주도하며 HD, 4K, XR 확장 스튜디오, 대형 LED 월 등 불교는 물론 종교방송사를 아울러 독보적으로 방송 기술을 선도해왔습니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에도 코로나라는 세계적 위기에도 불자들을 위한 유일한 TV방송국이란 자부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30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 세계평화기원대회와 광화문 세계가나선 무차대회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역사적 순간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불교 전문 TV방송국으로 역할을 유감없이 증명했고 55부작 장편 드라마 붓다, 불복장, 다비, 세상만사, 헬로 달마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불교의 자부심을 만들어왔습니다. 한국 불교의 유일한 TV방송국으로 개국한 이래 30년 동안 한국 불교 역사와 함께해온 BTN은 식지 않는 열정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역동성으로 오늘도 한국 불교 역사를 기록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조계종 233회 임시회에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총림에서 해제됐습니다. 확인 미달로 강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교육기관 예산도 삭감하는 등 교육기관 운영 의지와 총림 조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9년 고불 총림, 2023년 쌍계 총림에 이어 2012년 이후 10여 년 만에 동화사가 총림에서 해제되며 전국 총림은 영축, 해인, 조계, 덕숭, 금정 총림까지 5대 총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내년부터 전국 비구니 회원장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제나 연고가 없어 입적 후가 걱정인 전국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입적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도화한 겁니다. 사후에도 속가에 의존하지 않고 승가 공동체 일원으로 위의를 갖출 수 있도록 장례 전반은 불교 전문 상조 BTN 불국토에 맡겨졌습니다. 빈소를 차릴 상조도 없는 전국 비구니 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복지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또 자신의 진면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한국 불교는 위기의 순간 우리 불자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또 자비로운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잿더미에서 희망을 일으키고 어려운 이웃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지키며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한국 불교의 하루하루를 내년에도 BTN 뉴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